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무거운 이런 문법 이런 주제에서 벗어나서 좀 가벼운 주제 또 유익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 학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새 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2월 17일에 해당을 하는데요. 좀 있으면 3월 4일 개학이 시작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든지 중학교에 올라간다든지 또 고3이 된다든지 해서 새 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 학년 진급해서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이런 새 학기 준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뭘 시작을 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렇죠. 새로운 마음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새로운 마음이 뭔지, 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변화는 없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누구나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과연 그런 결과가 왜 생기나.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좋은 결과가 생기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길까? 학기를 다 마쳤을 때 아니면 1년을 다 마쳤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갖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걸 만약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단계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한번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 저는 뭐 최근까지 수험생이었던 입장에서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로 좀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수험 생활이 됐든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됐든 어떻게 오늘날에 있어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핵심은 공부잖아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하루 만에 몰아서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끝내는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공부를 하면서 그걸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장 나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매몰되다 보면은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계획했던 이 규칙적인 삶과는 좀 먼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나쁜 결과라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좋은 결과냐 나쁜 결과냐는 그거는 뭐 주관적이겠지. 근데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성적이라고 만약에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성적이라는 어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거를 놓고 본다면 그건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거든. 그러면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느냐? 나는 키워드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방향성이라고. 방향성. 그러니까 과연 이 방향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 또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성실함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겠지만 항상성.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꾸준하게 뭔가 해 나간다라는 거. 만약에 방향성만 맞고 그리고 항상성만 갖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 그런데 방향성이 제대로 안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는 뭔가를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 그거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죠. 어떻게 뭐 주변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조금만 공부해본 애들이 봤을 때는 삽질이라고 해당되는 행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향성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는 길로 계속 아무리 파봤자 결국에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거를 놓고 본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디가 더 비중을 두겠느냐? 난 항상성에다가 먼저 좀 비중을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끊임없이 뭔가 자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은 방향성의 의미가 없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항상성을 갖추게 되면 끊임없이 외부적인 자극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이 항상성,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 자체를 안 하는 친구들은 뭐 방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질 않는데. 저도 과외해보면 진짜 답답한 애들이 많아요. 하겠다고 저랑 계속 약속은 했는데 늘 뭐 오후 1시까지 자버리고 밤새도록 다른 거 딴짓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랑.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방향성을 잘 제시해줘봤자 이 항상성이 결여돼버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선생님 마음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성적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볼 때도 똑같이 나는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를 내가 한다 하더라도 이 항상성이라는 거는 한번 꼭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항상성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잘못하면 죽어. 뭐 예를 들면은 밥을 3끼를 잘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어저께 뷔페 갔다 와서 실컷 먹었거든? 어저께 한 20일치를 먹었어, 예를 들면. 그렇다고 오늘 굶어?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숨은, 내가 한 1시간 전에 하루치 호흡을 다 해버리겠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고 한 10분 안 쉬면은 살 수가 있나? 공부나 모든 것들이 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 저는 뭐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가 당연히 뭐 공부를 그다지 잘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누구보다 학교를 빨리 와서 저희 학교 뒤편에는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 텃밭에 새벽부터 와서 점심시간에 늘 가서 학교가 끝나고 늘 가서 그 텃밭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기술들을 습득을 했어요. 학기 중에 자격증 공부도 계속 틈틈이 해서 자격증, 농업 관련 자격증을 졸업하기 전에 취득을 하고 그래서 끝내 이제 생활기록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써서 올해 한국농업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지금 재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당연히 뭐 공부 등수를 매기면 중간이나 중간 아래 혹은 뭐 중간 정도에 위치하던 친구들일 텐데 본인만의 진로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공부 못하면 다 항상성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살면서 우리 진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항상성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셨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항상성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이제 왜 자꾸 강조를 했냐면 항상성을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상 누각이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거야. 아무리 집을 잘 져봐. 무너져 버리죠. 결국 모래 위에다가 지면은 그런데 마치 모래 위에다가 그 집을 짓는 게 방향성은 기가 막힌데 항상성이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항상성도 갖추고 방향성을 갖추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에다 초점을 한번 맞춰서 한번 방향성을 생각해 보자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입시제도 전반에 놓고 본다면 본인이 무슨 전형을 통해서 무슨 대학에 어떻게 가고 싶은지 플랜 1, 그거에 대한 차선책 이 정도를 일단 먼저 세우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입시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길, 뭐 가령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각각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양 자체랑 방향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나는 1순위로 뭐 이런 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이러한 과목 공부를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미리 해놔야겠다라는 전반적인 본인의 입시 계획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이 방향성 확보에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진로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진로에 맞는 학과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 계획을 짜놓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향성 확보 1번이라고 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그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 좀 작게 들어가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내 수준을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나? 각각의 과목들, 특히 국영수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이잖아? 그러면은 핵심 과목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를 해서, 그 다음에 마치고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인강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밤 12시에 자고, 또 반복이 되고, 또 주말에는 예를 들면 학원 가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후딱 가고,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했을 경우에 나오는 결과는 내가 볼 때 한 4등급에서 5등급이야. 그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쳇바퀴 돌아가서. 왜 그러느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 물론 이제 좀 아까 얘기해 준 그런 내용은 내 어떤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전공을 뭘 택할까, 내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대한 그런 방향성을 얘기한 건데, 또 그거를 나는 좀 작게 좀 미시적으로 좀 본다면은 과연 하루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냥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또 점심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뭐 쉬고, 그리고 나서 나는 분명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결론은, 좋은 결론이 별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방향성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그 시간을 잡는 거를 방향으로 일단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따라만 가면은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 인강만 들으면은 성적이 오르겠지. 그거는 큰 착각이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모든 학습에 있어서 사교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이는 10%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가르치는 건데, 뭐,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컴퓨터지? 들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대 학생들이 이제, 오늘날의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이런 어떠한 과한 압력이 됐든, 뭐 본인의 욕심이 됐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원 뺑뺑이만 하루 종일 돌고 있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스카이를 간 게 저희 학교에서만 7명인데, 저랑 그 친구들은 모두 굉장히 자습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실제로 학원, 과외 이런 건 다 주말로 몰고, 저희는 항상 월화수목금 5일 내내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결국에 시험을 준비하려면은 남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듣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내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도 저번에 아까 촬영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먼저 선수를 치면, 하루에 뭐 학기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됐든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됐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됐든지 자습하는 시간을 최소 뭐 4-5시간 이상 확보를 하고, 방학 때는 학원 가는 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면 한 10시간 가까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부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학원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례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걸 설명을 해 주는 거지, 그 학생이 돼가지고 직접 그거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내가 너 대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체력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앞에 음식만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결국은 그걸 내가 꾹꾹꾹꾹 씹어서 내 몸에다가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에 음식이 있다는 건 알아. 어떤 음식이 있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제대로 씹지를 않아. 그리고 이거를 혹시 뭐 주사기로 막 넣어줄 수는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지. 자기가 씹고 또 운동을 해서 그 영양소가 진짜 근육으로 바뀔 수 있게끔. 그래야지 결국은 내가
그 수능 치르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올림픽 나가는 선수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그날 결정이 나, 한 번에. 그러면 끝없이 훈련을 해주고, 그리고 끝없이 연습을 하고, 스파링 상대를 해보고, 그게 결국 모의고사거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에 딱 나가는 그날 금메달이 결정이 되든, 은메달이 결정이 되든, 동메달이 결정이 되든, 아니면은 그냥 탈락이 되든, 결정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평상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내가 이제 어떻게 내 시간을 확보하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쉬는 시간에 거의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럼 그때 뭐 하느냐? 수학 문제 하나 풀어. 아니면은 단어를 뭐 영어 단어 한 세네 개 외워. 그러면은 하루에 그 시간만 해도 최소한 점심시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뭐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그런 틈나는 시간을 활용을 하면은 한 1시간 가까이는 확보할 수 있어, 최소한. 그게 그러면은 일주일에 쌓이면은 그것만 해도 한 6시간이야. 응? 저도 뭐 굳이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자습실 가서 공부하는 버릇 좀 들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3 때는 항상 밥 먹고 나서 공부했거든요. 점심 먹고. 그런 습관 좀 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나는 쉬는 시간까지는 하루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쉬는 시간은 안 되겠지만 수업을 뭐 50분 꽉 채워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뭐 40분 정도 하고 뭐 5분 일찍 끝내고 그럴 때 제발 애들이랑 떠들거나 자지 말고, 적어도 내가 고등학생들 50분이잖아요. 그 50분 내에서 짜투리 시간에는 공부로 채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마치면, 제 친구 누나가 발레리나인데 그 누나가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 동작을 다 못 외웠냐라고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물어봤었는데, 그분이 답하던 것이, 내가 연습을 하려는 것은 이 동작을 외우려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수험생활하는 내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맴돌았던 이야기인데, 실수했다고 그냥 이거 실수니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의 부족,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 좀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꼭 문법 강좌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